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도 전번에 이어서 묘월 병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응용 3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같은 묘월 병일주라도 병오일, 병신일, 병술일주의 운명적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묘월 병오일일 경우에 이렇게 목생화가 지나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목생화는 화 입장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주도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수와 토가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수가 개입이 되면은 목생화를 조절도 하지만 목으로 배운 것을 바로 쓰려고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수를 쓰려고 합니다. 묘는 공부죠. 인성이니까. 수는 직이죠. 그러니까 공부한 걸로 바로 내가 직장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수가 개입하면 수생목으로 쓰는 것이고 수는 직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에서 화로 가는 것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가 왕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도리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도리어 좋죠. 지지에 자수가 있든 해수가 있든 수생목이 되고 천간으로 수가 나와도 바로 직으로 쓰여집니다. 직을 쓰는 조건이 병오일주이니까 본인의 주체적 입장에서, 병오일주는 양인을 깔고 앉아서 굉장히 주체성이 강하죠. 주체적 입장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주도적 입장인데 그것이 인성이라는 자격을 갖고 있어서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도하려고 합니다. 만일 자기 위가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위를 자르고 본인이 만듭니다. 아주 독립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독립적 요소로 진행된다면 관은 독립적 요소의 지휘 능력입니다. 만약에 신약한데 관을 쓴다. 신약한데 관을 쓴다 이러면은 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면은 관의 프레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관의 프레임을 인정하니까 주어진 것에 잘 맞추어서 그것을 활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직이나 집단에서 요구된 시스템에 자기를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장을 잘 다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병오일주처럼 신왕한데 관사를 보게 되면은 관사를 신왕한 기준으로 바라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규칙, 조건들을 주체적으로 바라본다 이거죠. 그러면 조직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러면은 신약한과 같이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딴지를 겁니다. 자기 시스템하고 안 맞는다 이거죠. 신약하면은 마음에 안 들어도 인정하고 맞춥니다. 근데 신왕하면은 관사를 주도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그러면 관을 다루는 것을 자기가 지휘하는 것, 내가 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조건들을 컨트롤하는 자신의 시스템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명은 직장 다닐 때 거부적 태도가 이제 생기죠. 지시에 대하여. 그래서 신왕한 명은 독립적 요소가 강합니다. 직장 다니는데 자기의 코드가 잘 맞으면 이런 사람들은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가 있죠. 지휘를 하는 관을 쓰는 것에 잘 맞는 자기 코드를 찾으면 그걸로 승진합니다.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신약하면은 주어진 시스템에 잘 맞추는 걸로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앙한데 관을 쓰는 사주들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관을 갖다가 컨트롤해서 쓰는 거고, 신약한
한 구조에서 관을 쓰는 사주는 관의 수용을, 관의 지시를 잘 따라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관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왕신약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관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인을 일지에 두고 있으니까 병화가 상당한 주체적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살이 왕해질수록 좋습니다. 수가 왕해질수록 살인 상생해서 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자기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사주가 만약에 토를 쓰게 되면은, 묘월 병호일 구조가 토를 쓰게 되면은 화생토하게 되죠. 왕한 화를 설하는 조건으로 이제 이럴 때는 쓰게 됩니다. 이렇게 돼도 충분한 용도의 쓰임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술시가 된다. 무술시가 된다면 배운 것으로 식상을 씁니다. 자기를 실현하라고 하는 거죠. 충분히 자기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가르치는 것을 아주 잘하게 되죠. 설명하는 것을 잘하게 됩니다. 그것에는 자격이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묘라는 자격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격을 식신으로 발현하면 대개 보통 사자가 붙는 전문가가 되죠. 전문가. 식신을 쓰기 위해서 이미 구비된 것이다 이거죠. 묘목은 초기 조건으로 준비된 것이니까 이미 구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인성을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만 준다면 아주 공부 잘하죠. 근데 이런 명이 어렸을 때 금운이 오면은 제극인이 되어서 공부가 이제 어렵죠. 그런데 이런 사주라도 만약에 이렇게 수가 연월에 발달돼 있으면은 금운도 소화해 냅니다. 수가 발현되어 있으면 살인상생의 조건으로 금을 쓰는 것이다 이거죠. 당연히 명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병호일주는 인성을 끌어들이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목생화가 잘 안 됩니다. 자기가 이미 왕한데 목을 끌어들여서 쓰겠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필요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기가 필요로 해야지 목생화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식상을 쓰는 조건이 형성되든 살이라고 하는 조건이 형성되든 이렇게 되었을 때 목생화를 하게 된다 이거죠. 목적이 있을 때 이제 목생화를 하게 된다 이거죠. 즉 목을 활용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목을 활용할 때는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마음 잡고 공부하면 놀던 놈이 순식간에 석차가 쭉 올라갑니다. 저는 저렇게 공부 잘할 줄 몰랐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묘월 병신일주는 이건 한마디로 이게 재죠. 인성이고. 이게 제극인이 되는 구조죠. 이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병화가 묘라고 하는 인성을 쓸 때에는 재라고 하는 조건이 개입이 됐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와 토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입니다. 그러면 천간에 만약 임수가 있으면 신중에 임수가 있죠. 심중에 임수가 이렇게 이제 만약 있으면은 신중에 임수가 천간으로 나간 거죠. 그러면 재생살을 하죠. 그러면 재생살 하는 조건에 인성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신금제는 인성을 활용하려고 하는 제이다 이거죠. 이렇게 제극인이 되어 있으면 인성은 재를 인식한 인성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공부를 왜 하냐?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인식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제극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라는 것은 우리가 돈이나 뭐 일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 인식하는 작용을 합니다. 결과를 인지하고 움직인다 이거죠. 재가 있으면. 근데 제극인을 했다는 것은
내가 공부하는데 결과를 인지하고 공부를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공부를 왜 하냐?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인식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제국인입니다. 그러면 이런 명들은 공부를 할 때 내가 설정한 공부 밖으로 진행되면 공부가 안 됩니다. 다시 재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허투루 쓰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는 명들이 제국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인성이 왕한데 방해 요인이 없으면 자기가 공부를 잘하려고 참고서를 보는데 그 참고서가 재미있어서 빠져버려 자기가 원래 공부하는 목적을 못 이루어 리포트를 못 냅니다. 그것이 인성 중심으로 공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시험 보면 어떻게 돼요? 성적이 잘 안 나오죠. 왜냐? 한정돼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험 범위가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사이에 나오는 공부만 여기에서만 나온다면 여기만 공부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뭐 앞에 걸 공부하든지 뒤에 걸 공부한다 이거예요. 다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성적이 제대로 나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좋아하는 것과 공부를 잘하는 것, 결과를 잘 내는 것은 다릅니다. 이렇게 제국인이 되면은 자기가 공부하는 범위를 이렇게 한정져 갖고 여기만 집중하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오죠. 그래서 인성 중심으로 공부하게 되면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계획대로 집중을 안 하고 다른 것에 빠져버려서 내가 필요한 공부를 못하게 되어버려서 그래서 제국인이 돼 있다는 것은 자기 영역을 설정했다. 뭘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밖에 것으로 안 나갑니다. 참고서적은 참고서적에서 멈추고 인성이 제극을 안 받은 인성은 공부의 목적이 실효적이지 않고 부합되지 않게 그냥 공부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제극인이 돼 있다는 것은 시험에 나올 것을 딱 규정한다. 필요한 것만 한다. 시험 과목에 한정해서 맞춰서 한다. 즉 결과를 인식한 형태입니다. 식상으로 도서관 가서 공부하면은 참고서적 밖의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가 공부하려고 갖고 온 가방에 책은 꺼내지도 않을지 모릅니다. 도서관 한 바퀴 돌아보면서 이상한 곳에 빠져서 하루 종일 보내고 이럽니다. 식상 유형들이 재밌게 산다. 반응하는 것에 자기를 맡긴다 이거죠. 외부의 반응에서 자기를 맡기는 것이 식상 유형입니다. 묘월 병신운주가 토로 연결이 되면 식상을 쓰는 거에 인생이 개입된 겁니다. 이렇게 묘월 병신일주가 만약에 이렇게 토로 연결이 됐다. 그러면은 식상을 쓰는 거에 인생이 개입된 거죠. 식상은 생지하는 것에 연결돼 있죠. 이렇게 토생금으로. 식상 생지에 인성을 쓰는 것이 되겠죠. 정인의 목적을 부여해야 하는데 정인은 지금 목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목생활을 하냐 이겁니다. 무엇을 하는 목생하냐를 찾아야 한다 이거죠. 술을 끌어오는 목생화 혹은 토를 조절하는 목생화, 그것은 뭐예요? 인성으로 뭔가를 한다는 겁니다. 월이라고 하는 인성의 조건에 인성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병화가 개입이 됩니다. 병신일주는 재라는 것을 개입시켰습니다. 병신일주는 재라는 것을 개입시켰기 때문에 재 조건으로 묘를 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묘와 신의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묘와 신의 관계는 뭐예요? 암합이죠. 암합. 겉으로는 이제 이렇게 긍긍목을 하지만 안으로는 서로 합하죠. 그래서 묘신은 떨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묘신을 뭐예요? 원진이라고 하죠. 원진. 혹은 귀문관이랍니다. 원진살, 귀문관살 그럽니다. 그런데 이 묘신은 원진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병화가 이게 이제 이것도 습하고 이것도 습하죠. 그 습하거나 너무 습한 것끼리 합치거나 조한 것끼리 합치면 뭐예요? 원진이나 귀문관살의 작용이 아주 증폭이 되는데 이 사주는 일주가 병화 아닙니까? 예. 병화니까는 뭐예요? 조화죠. 그러니까는 묘신을 뭐예요? 어떻게 해요? 조절하고 있죠. 예. 습한 거를. 묘신은 이제 습의 원진인데 습을 논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병화에 의해서 조절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저 원진을 어떻게 쓸까? 긴장관계로 쓴다 이게 긴장관계. 예, 긴장관계로 쓴다 이게. 원진의 긴장관계는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원진의 긴장관계는 이제 수평적으로 쓰느냐 수직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수평관계로 원진이 연결이 되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수평관계인데 원진이 부부관계가 수평관계일 때는 끊어서 해결합니다. 싫다 좋다로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좋으면은 살고 싫으면은 이별하고 이혼하고 이런 식으로 수평관계는 끊어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직관계로 되어 있으면 싫어도 연결이 됩니다.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개 이제 조직생활 하는 거는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죠. 상하로, 상서와 부하로 연결되어 있는데 원진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주 끈끈하게 오래 갑니다. 그 저녁에는 술 먹으면서 상사를 씹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인사하고 또 잘 지냅니다. 이게 원진이에요. 수직관계는 물리적 관계가 아닌 정신적 관계와 연관되었다고 봐도 됩니다. 쉽게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묘는 인성이기 때문에 공부가 되고 이 신금은 재이기 때문에 물질 혹은 뭐 현실 뭐 이렇게 이거는 정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직 관계는 물리적 관계가 아닌 정신적 관계와 연관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것과 물질적 관계, 인성이 공부다. 그러면 신금이 현실적 문제이면 이것이 원진으로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것이 현실적 구조에 영향받아서 한다. 그러면 현실적 문제로 또 공부를 그만둔다든지 공부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 문제를 등하시한다가 안 됩니다. 그게 항상 서로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습으로 작용해서 부정적이면 다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도 안 되고 현실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슬럼프 상태가 오래 간다가 신묘의 원진이다 이거죠. 그런데 병화로 습이 해결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이 긴장관계를 긍정적으로 쓸 수가 있다 이거죠. 슬럼프가 아니고 그것을 뭐예요? 업시켜서 쓴다 이거죠. 내가 공부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공부하냐? 이 현실적 자극 때문에 내가 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격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서로를 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적 원진은 긍정적 요소로 쓰여짐이 강하다 이거죠. 그래서 수나 토가 개입되면은 신묘의 긴장관계를 수나 토로 쓰게 됩니다. 이 긴장관계의 결과로 수나 토를 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묘월 병술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묘월 병술일은 묘술로 이렇게 합을 하죠. 이렇게 육합이 됩니다.
정인이 식신과 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병술의 술토는 인성을 끌어들이고 묘라고 하는 정인은 술토라고 하는 것에 착근을 합니다. 둘은 서로한테 필요하는 부분만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합입니다. 그래서 묘술합은 현실 중심의 합입니다. 육합을 이성으로 이야기한다 해도 묘술합은 이성관계를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놈하고 살면 어떨 것이다를 인식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하다는 것을 서로 인식합니다. 묘는 토라고 하는 근거가 필요한데 그것이 술토에 착근하게 됩니다. 조한 땅이니까 상당히 이건 습이고 이건 조화죠. 그러니까 자기 습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조한 땅에서는. 술토는 조한 것이고 안의 에너지를 유지해야 하는데 묘는 그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토의 겉의 에너지를 조절해 주죠. 그래서 서로를 위인한다. 서로 좋다 이거죠. 그래서 병수일주가 묘월에 났다는 것은 자격을 아주 잘 활용하는 명입니다. 아주 짜임새 있게 잘 돼 있습니다. 자가 발전을 하는 것이 병수일주인데 자가 발전을 하는데 외부적 조건으로 자격을 잘 갖추고 있다는 말이죠. 굉장히 좋은 구조입니다. 이 조건으로 자격을 잘 쓰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도 수가 천간으로 잘 발현되어 있다면 직으로도 씁니다. 묘수를 이제 직으로 쓰는 거죠. 직이 주어진다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조직을 잘 다룰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조직 안에 있다. 회사를 다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직이 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아닌 걸로 먹고 산다는 말입니다. 수가 없으면 조직 안에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에 정인이 있으면 이렇게 조직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조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수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를 잘 쓸 수 있다. 그러면 수가 없으면 조직을 받아들이는 것은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조직과 연관된 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정인이라 조직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이 없으니까 그 조직 안에 직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직 밖에서 조직과 연관해서 자기 일을 하게 된다 이거죠. 조직이 필요하면 가고 필요 없으면 밖에 있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하죠. 프리랜서. 조직이 부르면 가서 일해주고 조직이 부르지 않으면 그냥 나와서 자기 일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한 기본적인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병술일주입니다. 다시 묘월병화를 정리하면은 정인이고 월에 정인이 있으니까 관성과 식상을 기본적으로 용하는 조건입니다. 관성은 수가 되고 식상은 토가 되죠. 관성과 식상을 쓰는 것의 배경에 금이라는 재성을 염두에 두면 됩니다. 이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좀 더 묘월이라는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월의 정인이라는 것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인성을 끌어들여서 관인이나 살인으로 연결되는 것을 더 부각시켜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직을 갖는 것을 우선하는 거라면 수를 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는 임수가 더 좋은 것은 병화 입장에서 체성관계가 임수가 더 낫다. 이것은 임수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을 월에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있고 포괄적인 직이 주어질 때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고, 계수라고 하면은 한정적이고 일정한 영역이 정해져서 확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